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분위기 좋네요. 네. 자, 신박한 벙커 오늘도 활기차게 문을 열어봤는데 다들 비대면 추석 예. 잘들 보내셨죠? 네. 예, 잘 지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비대면 명절을 했더니 가족들끼리의 그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졌다. 네. 예,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보내셨죠? 네, 저는 추석 내내 보시다시피 확 쪄서 왔습니다. 고향에는 못 내려가도 우리가 추석 음식 정도는 집에서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저도 집에서 오래간만에 푹 쉬면서 예. 예능도 보고 또 신박한 벙커 재방송도 그렇게 챙겨봤어요. 신박한 벙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신박한 벙커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석에까지 예. 우리 방송을 재방, 3방, 4방까지 챙겨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방송에 좀 영혼을 담아주세요. 네, 예. 아유,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어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면서 신박한 벙커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을 구할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 대리님일 때, 팀장님일 때는 괜찮다가 부장님 이 직함만 달면은 왜 굳이? 등산객 사망 원인의 1위가 진짜예요? 네, 에베레스트 산에 가시면은 교통 체증이 심각합니다. 높은 아파트에 살면 고산병에 약간 시달릴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산에서 뭐 길을 잃거나 이랬을 때 아날로그 시계 하나만 있으면 쉽게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알려주세요. 진짜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등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이 등산이 취미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부모님 세대들이 등산을 많이 했다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등산에 그렇게 취미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냥 후드티 입고 추리닝 입고 올라가도 진짜 앞산 뒷산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실제로 북한산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등산객이 무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40%나 늘었대요. 40%나요? 네, 그리고 혹시 혼산, 혼산. 산린이, 산린이, 예, 산을 혹시 탄 어린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산을 탄 어린이, 산린이. 산을 탄 어린이? 네. 이 사람은 안 되겠네요. 예, 저희 방송 감이 전혀 없어요, 이분은. 아니, 혼산은 뭐 네. 대충 뭐 혼자 산을 그렇죠. 탄다 뭐 이런 얘기겠죠. 산린이 뒤에다가 리니를 붙이는 거는 어떤 그 종목의 그 초보다, 초보다. 유비다 예. 라고 해서 이제 뭐 산을 타는 이제 뭐 초보 이렇게 해서 산린이가 되는 겁니다. 등산 초보라는 의미죠. 제가 예. 과린이잖아요. 과학 어린이. 과린이 네. 그렇죠. 과학을 이제 배우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그 물리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이 실내 체육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서 혼자 이 힐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등산, 이 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예, 등산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마스크 착용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등산의 인기가 급 증가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산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 산, 저 산을 탐험하는 지정 생존자 문경수 과학탐험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왜 영상통화로 잠깐 만나봤었잖아요. 제가 너무 뵙고 싶었거든요. 네, 저도 정말 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공간 느낌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화면을 보다 보니까 아, 저기 탐험해보고 싶다. 와. 네, 오늘 이 벙커를 제가 좀 탐험하고 싶어서. 네, 탐험하러 잘 오셨습니다. 일단 어떤 분이신지 직접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과학탐험가 문경수라고 하고요. 과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서
지난 15년 정도 지구상의 여러 곳들을 계속 구석구석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신 분이 요즘에는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탐험할 때는 아니잖아요, 지금. 네, 원래 계획이면 제가 지금 몽골 고비 사막에서 티라노사우루스 공룡화석 발굴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머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또 그러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지구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천천히 탐험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셨구나. 지난번에 탐험하시다가 네. 고립됐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있는 게 오늘 탐험가님 녹화장에 지각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죠? 예. 그게- 지각했다고 또 벌써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탐험가신데 네. 어떻게 탐험을 이렇게 못 하셔가지고 스튜디오를 못 찾으셨는지. 제가 워낙 그렇게 광활한 사막이나 이런 평원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도심 공간에 좀 약합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변명이 구구절절하네요. 아니 뭐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이시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보다는 산을 굉장히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가보셨던 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산은 어디셨어요? 일단 제가 가장 높이 올라갔던 산이 하와이에 가면 마우나케아라는 산이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한 4,200m 정도 되니까 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정도가 되는 곳인데요. 높다. 일단 여기 올라가시면은 건물 10층 높이의 천문대가 13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밤마다 우주를 관측하는 그런 곳인데요. 사실 제가 산에 올라갔던 것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설악산입니다. 설악산이요? 4,200m보다 더 힘들다고요? 네. 설악산이? 아니 설악산은 높이 1,700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도 올라갔던 것 같은데. 저도 올라가봤어요. 그게 힘들다라뇨. 네, 왜 그러냐면 하와이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산의 지형이 독특합니다. 네, 한라산이랑 많이 닮아 있는데요. 산이 해발 고도는 높은데 경사가 되게 완만합니다. 네. 능선이. 네, 대신에 이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화강암 주변에 약한 부분은 다 침식풍화가 되고 네. 대신에 강한 부분만 이렇게 뾰족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사가 다르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해발 고도는 하와이가 높지만 산에 올라갈 때는 설악산이 더 힘들다라는 거죠. 이 등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인의 등산 사랑은 굉장히 유별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이 많아서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진짜 유별나긴 유별납니다. 그러니까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추적 조사를 했었는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무조건 1위는 등산이었어요. 그냥 등산이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무조건 등산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한 번은 1위였다가 한 번도 2위로 내려갈 법도 한데 그냥 부동의 1위는 무조건 등산. 와. 그렇구나. 이런 현상을 외국에서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런 이 등산 열풍을 어떻게 분석했냐면 달걀판처럼 산이 많은 데다가 부유해지고 여가 시간이 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 유행이 이제 일어나기 전의 일이지만은 그 미국의 공영 방송 NPR에서 로스앤젤레스의 등산로를 가득 메우는 사람들이 한국 교포 2세, 3세라는 사실을 또 보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건 한국인의 등산 사랑은 DNA 각인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기한 일이죠. 저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찔리는 게 저도 이제 미국 LA 살다 왔거든요. 저도 그때 등산을 했습니다. 사실. 어머나. 예. 거기까지 가서. 예. 근데 거기 가니까 우리나라 등산이랑 좀 다른 게 거기는 진짜 산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산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예쁜 산이 아니라 약간 좀 진짜 좀 이렇게 막막하고 이렇게 벌거숭이 산들이 많거든요. 거기를 누가 오르겠어요. 근데 올라가면은 안녕하세요 합니다. LA에서. 아니 알고 봤더니 뭐 우리 네. 등산의 민족이었네요. 네, 약간 좀 과학적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많은 산들이 있잖아요. 거의 국토의 60%의 산인데 그쵸. 이 산들이 만들어진 그 시기가 거의 공룡이 살던 아. 중생대에 많은 화산 활동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화강암 지형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 화강암 지형이 바람과 이렇게 비에 깎이면서 아주 다채롭고 다이나믹한 지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산행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네, 특히 또 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서울은 네. 지하철이나 전철을 타고도 좋은 산에 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외국에서는 차를 타고 나가거나 뭐 자전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나가야 산을 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가까운 곳에 산이 있어서
언제든지 산에 오를 수 맞아요. 있습니다. 웬만한 구마다 하나, 두 개씩은 있는 네. 것 같아요. 지하철역 자체 이름이 그냥 산 이름이에요. 청계산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차산역. 아차산역. 산 이름이에요, 그냥. 자, 이렇게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등산이 인기인 만큼 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산에는 과연 어떤 위험과 과학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부장님입니다. 자, 메시지가 도착을 했는데 키워드가 부장님입니다. 부장님. 이 부장님이요. 부장님. 대충 느낌이 저는 오긴 네, 오거든요. 느낌 딱 옵니다. 네. 그리고 몇 사람 연상도 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이 신박한 먹거가 5회차잖아요. 네네네. 아, 근데 이 목소리가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왜요? 이 목소리 주인공이 혹시 부장님인가요? 어, 부장님? 듣고 계세요? 이건 뭐 재미도 없고. 예, 이거 알겠습니다. 정답인가요? 진답인가요? 뭔가요? 네. 아니야, 그런데, 예, 어쨌거나 근데 산 하면 또 부장님 또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 웃긴 게 대리님일 때, 팀장님일 때는 괜찮다가 부장님 이 직함만 달면은 왜 굳이 이렇게 팀원들 데리고 산으로 향하는 건지. 그것도 꼭 토요일 아침에 모이래요. 그러게요, 주말 미스테리예요. 아침에 모이래요. 너무 싫더라고요. 아나운서들도 그런 걸 하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토요일 아침에 근데 또 거기서 조금 이제 꿰부렸다가 잘못 찍혀가지고 아하. 이거 또 열심히 타야 된다고 이게. 험한 꼴 당하셨네. 네. 제가 외국에서 직장 생활 조금 할 때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는 진짜요? 이제 독일 남부에서 공부했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산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4번 정도 산에 탐험하러 가거나 실험하러 가는데 이게 또 한국에 상상하는 산이 아니에요. 알프스 산맥이 1시간 반 거리니까 아니. 알프스 산맥에 맨날 데려가시는 거예요. 알프스 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장서서 올라가서 다 따라 올라가잖아요. 힘들게. 그러면 딱 보다가 저기 내려가자 하면은 혼자 꼭 마지막까지 서 계세요, 교수님이. 다 내려가요. 아, 여기 아니다. 다시 올라와. 이러면은 또 올라가고 딴 데는 내려가고 그걸 즐기시는 분이죠. 혹시 그 교수님 성함이 나폴레옹인가요? 이 산이 아니다. 왜 자꾸 이 산이 아니다, 저 산이 이 아니다 산이 하면서. 아니다, 저 산이 아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심리 외에도 뭔가 이 자연을 사랑하게 만드는 뭔가 그 과학적인 이유들이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바로 연결을 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과의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개미 연구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있으신데요. 그분이 1984년에 바이오필리아라고 하는 개념을 내놓았어요. 생명에 대한 사랑. 예, 바이오필리아가 이제 바이오가 생명이란 뜻이고 필리아가 사랑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생명 사랑에 대한 본성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멋지게 표현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나 유전자에 자연에 대한 애착이나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하신 거죠. 실험들 중에서도 이제 IAPS라고 여러 종류의 사진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는가를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자연의 녹색을 보여주거나 말씀하신 것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줄 때 부교감 신경이 더 자극이 되면서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릴렉스하게 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아까 너무 싫었던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장님들이 그런 예쁜 풍경, 좋은 풍경과 이런 성취감을 나누고 싶어 한 걸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심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진화 심리학자 고든 오리언스가 인간이 좋아하는 환경 조건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네. 이것도 어찌 보면 이 바이오필리아랑 관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좋아하는 그 환경 조건이 탁 트인 곳입니다. 어허. 네, 탁 트여야만 먹이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또 경쟁자를 이렇게 멀리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호주에 탐험을 갔을 때 이 호주 원주민인 에보리진이라는 부족들이 있는데요. 이 부족들이 들불을 주기적으로 놓습니다. 오. 화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들불을 놔서 이 사막에 있는 초목들을 태우면 아무래도 상냥감을 발견하기가 쉽겠죠. 네,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지형적으로 뭔가 좀 두드러져서 정찰하기가 좋아야 됩니다. 네, 어쨌든 봉우리나 산에 올라가면 보기가 쉽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수와 강이 있어야 됩니다. 호수와 네, 그래야만 물이나 먹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좋아하는 환경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탁 트인 데다가 지형적으로 두드러져 있고 네. 물이 흐르는 곳. 그렇죠. 그냥 완전 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산속에 계곡이 있으니까 물도 그렇죠. 흐르니까요. 제가 좀 듣기로는 이게 치료의 한 방법으로도 쓰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연 선진국 독일에서는 1800년대 중반부터 산림 치유를 의료보험과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해왔다고 하는데 의사 처방이 있을 경우에 이 숲 치유 비용이 무료다라고 이야. 하는데 저는 좀 이 부분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어차피 숲은 무료 아닙니까? 치유를 위한 어떤 휴식을 취하는 것이 직장에서의 허락도 얻고 부장님이 오케이 해주셔야지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가 이제 산림 치유를 처방해주게 되면 그냥 부장님 눈치 안 보고 내가 가고 싶을 때 산에 가서 쉬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가 쓰고 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 자연 속에 있으면서 천천히 걷다 보면 뭔가 마음이 좀 치유되는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꼭 등산이 아니어도 이 걷는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뭔가 이렇게 교화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제가 좀 찾아보니까 프랑스에는 쇠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쇠유. 네, 아이유가 아니고 쇠유입니다. 네, 요런 개그 좋아하시는구나. 네. 자, 일단 이 쇠유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 문턱이라는 의미입니다. 오.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문턱을 넘어서 사회의 일원으로 잘 편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소년원에 수감 중인 15세에서 18세의 청소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건데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3개월 동안 하루에 25km 이상, 2,000km 이상을 걷는 겁니다. 이야. 네, 실제로 그렇게 걸어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일반 범죄자의 재범률이 50%가 넘는데 네. 이 세유 프로그램을 체험했던 아이들은 재범률이 15% 이하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야,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교화가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용주 씨 한번. 예.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요, 서울이 좋습니다. 예, 어쨌거나 보통 다 같이 가서 즐거운 자연을 많이 즐기잖아요. 산행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게 되면 더 즐겁고 힘도 덜 들고 좀 그렇겠죠? 그럴까요? 이걸 과학적으로 정말 여러 연구를 통해서 보여준 과학자가 있는데요.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데니스 프로핏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의 뇌가 똑같은 산의 가파르기를 보고도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와 그냥 내가 별로 좀 불편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산의 가파르기가 다르게 느껴지더라. 나의 뇌가 산의 가파르기를 보는 건 시각적 자극은 똑같은데 내 몸의 상태가 어떠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실제로 거리나 산의 가파르기가 다르게 인지되었다. 이런 연구들을 내놓았습니다. 오, 신기하네. 이게 좋아하는 산에 오를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면 이 힘도 덜 들고 기쁨과 재미가 배가 된다. 저는 우리 신박한 벙커 식구들을 사랑하니까 다 같이 한번 산에 등산 한번 가시죠. 부장님이세요? 부장님이시냐고요? 공부장님. 네. 한번 공부장님. 가시죠, 다. 그만해주세요, 네. 공부장님. 토요일 새벽 6시에 모이세요. 안 돼. 네. 자, 다음 메시지 들어볼게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DNA입니다. DNA요? 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DNA네요. 뭐였어요, 이거? 뭐였습니까? DNA 모르세요? 뭐예요, 이게? DNA 어머. 언제적 사람이야? 어머, 지금 BTS 건드리시는 거예요? 언제적 사람이냐고요? BTS 거예요? 지금 암이 죄송합니다. 건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암이거든요. 아니, 살려주세요.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머.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DNA 모른다고요? 예, 세상에. 죄송합니다. 예. 자,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가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 유전자와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이 튀김 DNA가 있다라고 좀 배웠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등산 DNA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 휴 몽고메리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있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몸에 ACE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예. 효소의 유전자를 확인을 해봤더니 과학자들이 유전자가 II형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고 DD형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게 예. 확인이 되었는데 I형도 있죠. 네네네. 그런데 알프스의 이 몽블랑을 오르는 등산객들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II형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런데 II형이 아니라 DD형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등산까지 올라가지 않고 포기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너무 신기하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연구가 나온 다음에 후속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었는데 일단은 II형 유전자를 가진 분들이 DD형 유전자를 가진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지구력이라던가 아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반면에
DD형 유전자를 가진 분들은 지구력은 좀 얻는 반면에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낼 때는 좀 더 유리하다라는 이제 후속 연구들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들어보면 저는 DD형 같다가 저는 또 순간적인 힘도 없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뭔 거예요? 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ID형이라고. 아이디형. 확실한 아이디형이에요, 저는. 실제로 한국 사람이 II형 유전자가 많은지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유전자 때문에 등산을 잘한다, 잘하지 않는다. 완전히 과학적인 얘기를 듣지는 마시고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뇌피셜을 펼쳐본 거고 네. 아직 이것이 실제로 유전자로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실은 뭐 유전자 유형 때문이 아니라 최근에는 그 체중 관리, 이 체중 관리에 등산이 좋다는 얘기 때문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이어트 때문에요. 그렇죠. 저도 조금 요즘 위험하니까 좀 이제 산에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가고 싶은 산이 있습니다. 어디요? 에베레스트. 아, 추천합니다. 네. 뭘 추천을 해요, 이거를. 추천합니다. 왜 자꾸 보내시려고 그러시는 화이팅! 거예요? 교화도 되고 좋잖아요. 근데 네. 에베레스트 산은 위험하지 않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이제 모두가 에베레스트 산에 대한 그 동경을 가지고 있죠. 네. 네, 세계 최고봉이니까. 예. 그런데 요즘에 에베레스트 산에 가시면은 교통 체증이 심각합니다. 교통체증이요? 교통 체증. 에베레스트예요? 거기 네. 교통체증이 어떻게 있어요? 왜죠? 네, 최근에 이제 에베레스트를 등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산 정상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싶어서 네, 줄이 되게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에베레스트 산 베이스 캠프에 가시면은 카페나 식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산이니까 아무래도 산소가 부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어쨌든 이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도 에베레스트 등정에 많이 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고를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아이고. 각별히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걸 이제 에베레스트 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네.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어라고 갑자기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또 다른 형태는 이걸 이제 펭귄 효과라고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펭귄들이 그 물속에 뛰어들기 전에 다 이렇게 모여있다 누가 뛰지 하다가 딱 한 마리가 뛰면 다 따라서 뛰어요. 그걸 이제 퍼스트 펭귄 또는 펭귄 효과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산도 저기는 못 올라 어려워 하다가도 누군가 한 사람이 성공했다고 그러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사람이 몰리게 된 효과라고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용주 씨 가면 저도 한번 가보려고요. 제가 펭귄입니까? 인증샷 첫 한번 번째 올라오면 펭귄. 저도 갈게요. 그냥 같이 가지, 누나. 왜? 아니 같이 가고 싶진 않고 일단 먼저 가봐요. 아까 퍼스트 펭귄 얘기했잖아요. 처음 뛰어든 펭귄. 에베레스트 산의 경우는 처음 에베레스트 산에 오른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자, 에베레스트 산에 보통 이름 따더라고요. 처음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등반하는 것을 성공한 그 산악인의 이름은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힐러리요? 네, 1953년 5월 29일에 정상을 찍었고요. 그 이후에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산악인들이 도전하면서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네. 지금은 교통체증에 이르기까지 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최초의 에베레스트 그 산악인을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나라 산악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분 혹시 아시나요? 아는데 네. 그분, 그 유명한 그 엄청 대장님 유명한 아니에요? 산악인 고상돈 대장님. 고상돈 네, 고상돈. 1977년도에 이분이 이제 최초로 한국이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제주도 출신입니다. 네. 네, 근데 그럴 만한 그 과학적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한라산이 우리 남한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눈도 많이 오고 강설량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외에 높은 산을 등반하는 원정대들이 이 한라산 정상에 와서 이런 적응 훈련들을 하는 거죠. 네. 네,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이 돼 있으니까 이 우리나라 산악인들을 보면은 제주 출신의 산악인 분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주도가 우리나라 어떤 지역보다도 이렇게 산악회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구나. 너무 신기하네요. 저 근데 이 에베레스트 등정하시는 분들의 이제 뭐 영상 같은 걸 보거나 네. 이러면은 좀 신기한 부분이 뭐냐면은 등산을 하시는 그분들은 막 이 아웃도어 옷을 막 풀 무장을 하고 막 이거저거 장비 막 쓰고 막 뭐 등에다가 엄청 메고 막 이러고 막 열심히 올라가면서 막 사진을 찍는데 네. 그 옆에 같이 올라가시는 그 세르파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진짜요. 티셔츠에 이 바지 하나만 입고 이렇게 나뭇가지 이렇게 들고 서가지고 야 빨리 와라는 표정으로 네. 이 등정가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르파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전문 산악 안내인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이분들이 그 탐험 원정대가 꾸려지면 같이 이제 준비 사항들을 다 체크를 하게 되고요. 현재 네팔에만 7만 명에 가까운 이 셰르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이제 앤드루 머레이 교수가 세르파들을 상대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보통 사람보다 더 적은 산소를 필요로 하면서도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더 적게 쓰면서도 더 많은 에너지를 낸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세르파는 지방보다는 포도당을 통해서 에너지를 섭취를 하는데요. 지방을 분해하는 것보다 포도당을 분해하는 게 산소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덜 필요하다고 해요. 우와,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2019년 중국 과학원과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데니소바인이라고 불리는 고대 인류로부터 네. 기원한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가설을 이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면은 원래 진짜 유전자가 달랐던 거네요. 진짜로? 근데 이제 유전자라는 게 적자 생존이다 보니까 그렇죠. 특정 환경에 적응해서 살기 위해서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존하기가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적응을 잘 한 거죠. 적응이 잘 된 거죠. 네. 유전자가 과학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왜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말을 또 확인시켜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과학요정. 아니 또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고산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병에 시달렸겠어요. 맞아요. 적응을 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었던 건데 저는 궁금한 게 그 고산병의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병에 시달리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이제 해발 4,200m, 마우나케아산 천문대에 방문을 했는데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해발 기준이고요. 예. 해저면 기준으로 치면 이 하와이의 마우나케아산이 1000m가 높기 때문에 제일 높은 산입니다. 와 해저까지 치죠. 고산병이 와서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올라가니까 정말 구름이 저 아래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신전 같은 천문대가 13대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예. 들떠서 막 뛰어다니고 했더니만 갑자기 두통이 시작되고 속이 메스껍고 약간 어지럼증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더 황당한 건 뭐였냐면 과학자들은 거기에서 매일같이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심지어 옆에 보니까 눈이 있는 곳에서 과학자들이 스키를 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당신들이 이런 게 가능하냐. 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분들도 이제 매일같이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해발 2,800m 지점에 이분들의 휴식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 반나절이나 몇 시간 전에 먼저 와서 충분히 몸을 적응을 한 다음에 그렇게 산에 올라가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고산병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하는 그렇죠. 것처럼 네. 그분들도 천천히 네. 웜업을 시키는 거네요. 평지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산 정상에 올려놓으면 공기의 농도가 갑작스럽게 적어지기 때문에 몸에서 원하는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서 이제 급성 저산소증으로 기절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사실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희생자들이 있었어요. 등반가들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875년에 제니스호라고 하는 그 풍선 기구를 타고요. 대기를 조사하러 하늘로 올라간 3명의 과학자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도가 높아졌을 때 산소가 희박해지면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8,600m 상공까지 갑자기요? 네,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다 기절을 했죠. 그리고 그리고 3사람 중에서 2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고산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최근에 진짜 우리나라에도 고층 아파트들, 초고층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나 고산병인 것 같아. 이사 오고 나서 머리가 아파. 또 좀 예민해졌어.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얘기입니다. 높은 데에 사시나 좀 봐요. 높은 층에 살고 있는데 어. 실제로 뭔가 좀 그런 기사도 보고 저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높은 아파트에 살면 고산병에 약간 시달릴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시고 걸어서 계단으로 10층 지점에서 좀 쉬었다가 적응 시간을 주라는 적응 거죠. 시간을 그냥 고산병에 얼른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농담처럼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나오는데요. 네.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는 MC 제곱.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더 약해지겠죠. 예. 그러면은 지상보다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빨리 흐르는 효과가 생깁니다. 얼마나 높은 아파트 사시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나 빨리. 33m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 지상에 사는 사람보다 무려 9억 분의 1초만큼 9억 분의 1. 시간이 빨리 흘러서 노화가 더 빨리 된다. 아, 진짜로요? 네, 대박이다. 9억 분의 1초. 당장 지하 주차장 가서 자야겠다. 대박이다. 자, 근데 이거는 다 우리 뇌가 만들어낸 네. 어떤 걱정들일 수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노화를 걱정하거나 방금 걱정하신 것까지는 과학적으로 봤을 땐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 대목에서 이제 과학 상식을 알고 지나가는 거죠.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은 천천히 간다. 네. 아니, 그래도 몰랐으면 모를까 저는 오늘부터 지하 주차장 가서 할 거예요. 자, 뭐 어쨌거나 이렇게 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뭐 기압이나 산소처럼 평소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에 작은 변화가 생기면 이 사람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트렌드입니다. 자,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트렌드예요. 뭐 요즘에 트렌드 하면은 몇 개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 용주 씨 뭐 어떠세요? 트렌드에 또 발 빠르시니까. 일단은 등산 자체가 요즘 트렌드고요. 그리고 이 등산에 관련된 트렌드들이 있어요. 요즘에 뭐 레깅스나 요즘에 그 산행 갈 때 반바지 입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 네, 패션. 그렇죠. 사실 진짜 그 레깅스가 이제 몸에 착 달라붙으니까 좀 편하기는 하거든요. 뭐 행동 제약도 적고. 근데 뭐 자주 입지 못하겠더라고요. 유교걸이잖아요, 네, 누나. 요즘, 예, 예, 그러니까. 유교걸이라서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예, 잘 못 입겠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운동할 때는 레깅스 참 좋은데 이게 과연 등산할 때도 과연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과학 전문 기자 피셜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다지 적합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심에 있는 낮은 산을 오를 때야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높은 산을 오를 경우에는 뭐 뾰족한 나뭇가지라던가 아니면 돌뿌리 같은 것이 무성한 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찰가산 같은 상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실험 결과도 있어요. 한 연구소에서 이 아웃도어 우려와 그리고 레깅스의 소재가 얼마나 많은 압력을 견디는지를 살펴봤는데 1제곱센티미터의 섬유가 아웃도어의 우려의 경우에는 20kg 정도의 압력을 견딜 수가 있는데 레깅스의 경우에는 1제곱센티미터에 4.9kg의 압력밖에 차이가 견디지 너무 못한대요. 그러니까 아웃도어 우려에 비해서 레깅스 소재가 4분의 1 정도 약한 거죠. 아니 그거를 굳이 실험을 안 해도 저희가 눈으로만 봐도 아웃도어랑 레깅스랑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안 입어봤죠? 예. 근데 사실 입어본 사람들은 얘가 굉장히 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을 때 되게 힘들어요. 아 진짜요? 네, 얘가 되게 쫀쫀해서 요거 세겠구나 싶었는데 예,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네. 산을 오르게 되면. 그럼 이 땀이 수증기가 돼서 배출이 돼야 우리 몸의 온도를 내려주는데 일반 옷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옷 안에 맺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배출이 안 되니까 피부에도 안 좋고요. 무엇보다도 그 땀이 가지고 있는 원래 효과, 그러니까 몸의 온도를 낮춰주는 작용을 못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등산할 때 흐르는 땀을 배출해주는 이 투석 기능이 필수적으로 등산복에는 필요하고요. 또 산에 가다 보면은 우리가 또 안개나 이렇게 비에서 나오는 습기를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수해주는 이런 방수 기능이 필요한데 등산복이 바로 이 투석 기능과 방수 기능을 상반되는 두 기능을 한 가지로 만들어 놓은 게 등산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능한가 봐요.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수증기나 물방울 같은 경우에는 그 둘 다 물 분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크기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땀으로 발생하는 수증기는 통과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나 눈 같은 이런 입자가 큰 것들은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등산복 원단에 그런 통과할 수 없는 미세한 구멍들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투숙과 방수 기능이 동시에 해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성 원단 요걸 입고 가야겠네요. 등산. 심지어 요즘 이제 MIT 같은 데서 개발되고 있는 신기능 옷 중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요. 아주 미세한 미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지만 이 미생물들을 옷 안에다가 이렇게 쫙 배양을 시켜놔요. 그럼 얘네가 수증기를 자기가 먹었다가 뱉어냈다가 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그런 옷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얘네가 그 물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옷이 뽀송뽀송해지는. 뽀송뽀송해지죠, 완전히. 그래서 댄서들이 이제 긴 시간 동안 옷을 입은 상태에서 땀을 배출하게 되면 나오는 땀을 다 먹어줘요. 네. 깨끗하게 먹어줬다가 항상 뽀송뽀송한 옷.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건강에 도움이 되는 등산이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건강에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이 통계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은 등산객 사망 원인의 1위가 뭐 실족사라던가 조난 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심장질환. 아니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산의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은 고도가 높고 산소 농도가 지상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옅은 지상과는 다른 환경이잖아요. 예. 그런 환경에서 신체 활동을 하고 또 땀도 많이 흘리면 이제 탈수도 예, 생기잖아요. 몸의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서 맥박이 증가하고 혈압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래요. 그래서 기존의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혈압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면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이 등산객들 사이에 특히 많다라고 합니다. 와, 진짜 좀 아이러니하네요. 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등산을 갔는데 오히려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다니. 그러게요. 근데 이제 심장 질환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등산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서울병원 그 순환기 내과의 홍경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심장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체력의 50에서 70%만 사용하게 되면 네. 아주 안전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스마트워치로 맥박도 다 볼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지는 스스로도 너무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만 등산을 해주시면 그러한 심근경색을 겪으실 일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잘 체크하시면서 네. 등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 나만의 힐링법을 찾는 건 좋지만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 안전이 제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 산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각자의 솔루션이죠. 신박한 생존 키트 열어보러 갈게요. 자, 요즘같이 정말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시기에는 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이제는 온 세대가 좋아하는 등산, 안전하게 등산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물품들이 필요할까?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신 신박한 생존 키트를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아이템. 네. 신박한 벙커에서 빠지지 않는 자주 보는 아이템입니다. 마스크. 예. 어느 분이 가져오셨나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마스크는 사실은 2번, 3번, 4번 강조해도 이 전혀 지나침이 없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죠. 마스크 쓰니까 누나 왜 이렇게 이뻐요? 그렇죠. 마스크 쓰면 더 예쁘다고. 앞으로 마스크 쓰고 진행할게요. 좋습니다. 예, 이렇게 마스크 없이 산행하시는 분들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산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들어서 호흡이 거칠어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면은 이 비말 전파의 위험성이 평소보다 더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없이 산행을 하면은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비말을 막 뿌리고 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마스크는 우리의 구명조끼라는 점 잊지 마시고 등산 시에도 꼭 착용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꼭 여기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야호 금지. 야호 금지. 야호하지 마세요. 산에 올라갔다고 정상 올라가서 마스크 벗고 야호 이러면 또 비말 뿌려지고 또 그러면 또 난리 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야호 금지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생존템도 꺼내볼게요. 다음에는 이거 같아요. 쓰레기 봉투 아닌가요? 쓰레기 봉투네요. 이거는 뭐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유가 뭐죠? 보통 이제 우리가 등산 가게 되면 먹을 것도 많이 가져가시고 마실 것도 페트병에 가져오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일회용 도시락 용기나 비닐봉지 같은 경우는 최소 20년에서 많게는 500년까지도 썩지 않고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뭐 이거 정도야라고 버리는 것이 쌓이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꼭 챙겨가는 걸로. 요즘은 보면 거의 대다수 분들이 맞아요. 본인의 쓰레기를 잘 챙겨 오세요. 근데 간혹 꼭 한두 분이 꼭 있어요. 꼭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네.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요즘에 그 유행하는 등산법 중에 그 클린 하이킹이라는 등산법이 있는데요. 네. 본인이 산에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SNS에 올리는 건데요. 실제로 그 인별그램에 검색을 해보니까 예. 이 클린 하이킹으로 검색된 태그가 벌써 수백 개에 이른다라는 요.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그 비슷한 걸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제주도를 요즘에 많이 탐험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귀한 섬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그 액자를 들어서 예. 제주도의 그런 아주
과학적이고 자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들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저도 인별그램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런 곳에 가셔서 또 쓰레기를 줍는 모습까지 사진을 그렇죠. 찍어서 올리면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쓰레기는 정말 버리지도 말고 또 발견한 쓰레기는 주워오는 착한 선행 모두가 함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이템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강 기자님 건 것 같은데 네. 등산복 네. 등산복 사진이에요? 제가 이번에부터 약간 스마트해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 스마트 등산복을 아이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 똑똑한 등산복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난 시에 구조자가 조난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뭐 LED 알람 같은 것들이 우와. 울리도록 되어 있다든가 와. 뭐 음향 센서 같은 것들이 부착이 되어 있다든가 혹은 인체의 심박수나 온도 같은 것들을 체크해서 이렇게 뭔가 지금 주의를 해야 될 때다, 쉴 때다, 혹은 수분을 이야. 보충해야 될 때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들이 부착되어 있는 옷이라고 합니다. 옷이 제가 아니라 과학이네요. 진짜 이거는. 과학을 네. 읽는데 네, 아무래도 뭐 우리보다는 우리 문경수 대장님이 이 스마트 등산복이 나왔다는 소식에 가장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 등산복. 사실 요즘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이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약간 개인적인 그 생각은 약간 등산이나 이렇게 야외에서 활동할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역시 듭니다. 가는 보수다. 어떤 의미죠? 제가 이제 하나 이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몽골에 공룡 탐사를 자주 가는데요. 몽골은 사막 지형이잖아요. 네. 몽골 사막에 들어가려면 전자장비가 들어가 있는 최신 자동차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들어갔는데 전자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카센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몽골의 고비 사막에 탐험을 갈 때는 1950년대 썼던 러시아제 네. 구형 소형 트럭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가이드들이 이 차를 다 분해를 해요. 그래서 역으로 조립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죠. 네. 그러면 스마트 등산복 안 입어보셨어요? 저는 아직 입어보지는 않고 뭐 기능성 옷들은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도 어쨌든 문명이 준 이기니까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써왔던 이 산행의 전공법은 우리가 늘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안전에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역시 또 스마트 탐험가시니까 네. 나는 탐험가님은- 진정한 탐험을 하겠다. 그렇죠. 탐험가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반쯤 세르파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반셰르파, 반세르파야.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준 기회를 잘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만을 너무 맹신해서는 또 안 그렇죠. 된다라는 맞습니다.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스마트 같아요. 등산복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가 스마트해지자. 네. 맞습니다. 그렇죠. 유용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네. 우리가 산에서 뭐 길을 잃거나 이랬을 때 뭐 휴대폰 배터리도 없고 이러면 되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예, 그렇죠. 하지만 이럴 때 저희가 아날로그 시계 하나만 있으면 쉽게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진짜요? 네, 일단 제가 전자시계인데 장 박사님 시계 좀 잠깐만 네, 제가 시계 들려주시겠어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날로그죠? 아날로그맨. 아날로그. 아이고, 그렇게 비싼 건 아니시구나. 던지시는 거 보니까. 네, 일단 여러분들 아날로그 시계를 보시면은 그 12시가 적혀 있는 방향이 있죠. 네. 그 12시 방향을 이 손바닥 왼쪽으로 방향하게 위치를 시키십니다. 네. 네, 그런 다음에 일단 태양을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태양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 시침의 방향을 돌려서 태양 쪽으로 맞춥니다. 네, 그러면 이 태양의 위치와 이 12시 방향의 정가운데가 네. 바로 남쪽입니다. 오. 네, 그래서 한쪽 방향을 찾으면 우리가 사방의 방위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내가 방향을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오, 좋은 팁이네요. 신기하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세상에는 유용한 아이템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박한 키트 속 신박한 생존템 잘 봤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면서 힐링도 할 수 있는 산에 대해서 오늘 탐구해 봤는데요. 산에 숨어 있는 과학이 생각보다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문경수 탐험가님,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네, 요즘에 그 산행의 매력을 느껴서 이제 산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뭐 많은 얘기를 나눴겠지만 실제로 산은 어쨌든 위험한 곳입니다. 네, 암석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지형지물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사항을 좀 숙지해서 우리가 좀 산행을 해야만 우리가 힐링도 하고
또 이렇게 안전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산에 갈 때 무조건 오른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내가 숲속에 잠깐 들어가서 좀 사색을 하고 네, 좀 개인의 어떤 생각도 정리하는 예, 그런 또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서 산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굳이 뭐 정상까지 가지 않아도 좋다. 그렇죠. 뭐 이런 네, 말씀인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예, 다가오는 가을 등산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혼자 하는 힐링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마스크 필수로 하시고 야호 금지하시고 모두 아시죠? 자, 시민들의 안전을 구하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